지금부터 1072차 시국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통일과 자주의 세상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살다 먼저 가신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미군 철수투쟁본부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정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주가 없는 나라는 생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일깨우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함께 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와 자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총선전이 쓰나미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총선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총선을 치를 때마다 왠지 우리 조국의 총선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리 낯선 듯한 느낌의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선거가 진정으로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선거인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선되면은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주화를 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기관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한미노예동맹을 철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군을 추방하는 법안도 만들고 또 미군을 나가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낯선 느낌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자주라는 공약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것을 주장하는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를 시켜야 한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공약은 있었습니다. 민중민주당 차한정 동지가 미군 철수 한수복지를 외치는 공약만 있었을 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900명 이상에 되는 총선 후보들에게서 그러한 주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간들 우리 민족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 차선책으로 조금 나은 사람을 들여보내서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있던 씨앗도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우리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총선을 바라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언제든지 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괴감을 갖고 있는 이상 이 땅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도 아니고 자주화를 위한 선거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언제까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군 철수를 통해서 미군을 이 땅에 내보냄으로써 이 땅에 자주화를 찾고 진정한 백성이 민이 되고 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선거를 치르고 남과 북이 공이
머리 맞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정당이 바로 우리 민족의 국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의 민족 국회를 만들어냅시다. 그때까지 싸웁시다. 주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철저히 안쪽 선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가장 먼저 실시된 투표가 50총선거입니다. 해방 후에 진짜 우리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단일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자유로운, 정의로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우리의 염원이 미군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 반쪽 나라를 세우자, 이것을 결정하는 선거였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이 남쪽을 지배하고 난 후에 이것을 인정하자는 선거였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제주도민은 10분의 1이 도륙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선거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선거입니다. 한마디로. 민중민주당 유일하게 미군 철수, 미군 기지를 환수해서 복지를 실현하자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우철 동지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났습니다. 정권 심판의 태풍을 그 무엇도 막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범야권에서 의석수가 192석을 얻은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야권은 180석을 훨씬 넘기며 모든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까스로 탄핵 지선을 확보했지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권이 이 나라를 뭉개버릴 것이라며 수구집결을 호소했음에도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 응징,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의 보도가 쏟아지는 한편 외신들은 윤석열 레임덕 위기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민심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무리가 스스로 재무담을 판 결과입니다. 윤석열 무리의 총선 참패는 이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고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빼돌리며 예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의사정원 2,000명 확대를 내세우며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고 경제위기 민생 파탄을 가리우기 위해 대파 875원이라는 망언을 내뱉으며 무등무식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기간 86 운동권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다 종북 논란을 일으키고 민생정책으로 돌아섰다가 결국엔 범죄자 심판을 떠들며 횡설수설을 해제켰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무리의 참패에 대해 후보 언론조차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오기와 독성에 따른 불통이라고 비난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매사 인과응보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타도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야권의 200석 가까운 의석으로 일부 특검 입법은 가능해도 무죄를 등에업은 파쇼 권력의 연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선거가 아닌 항저우로만 윤석열 무리의 부패운은 친미친의 파쇼전을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적 경험으로 확증된 바입니다. 특히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으로 동아시아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일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3차 세계대전 책략에 부역하는 윤석열이 결국 현재 조성된 전면적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 악랄하게 남코리아전 도발을 심화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시기 윤석열 국제 타도와 반미 반제 투쟁은 전쟁 위기 앞에 우리의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구할 사활적인 투쟁 과정입니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 민중은 머지않아 반윤석열, 반미항쟁의 총몰기에 윤석열 친미 정당을 끌어내고 미제 침략군대를 몰아내며 민주 새 세상을 분명히 앞당길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미 파시 오정망 윤석열 타도하자! 북침 백천진 칙도 미군 철거하라! 주제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타도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윤석열 부리 친미, 친일, 이 수뇌부 제거하는 일입니다. 미군 철수투쟁본부 오장철 지도위원회 말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추고 미뤄왔던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금리는 오를 거고 환율도 오를 거고 여러분의 생활만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제는 겨울이 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쓰레기 정권 이후 지난 2년간 한반도 전역에서 북침을 했네. 항공모함을 불러들이고 핵잠을 불러들이고 그 난리치던 바이든과 기시다 며칠 전 만나서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다 쓸데없는 말이고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조선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고 싶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행동은 그따위로 하면서요. 지금 와서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싶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저들이 말하는 건 말로만 이 상황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시간만 벌길 바랍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처럼 가자지구 전쟁처럼 이 땅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바라보고 준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일단은 이 바뀐 총선 이후에 정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더 외쳐야 됩니다. 북조선의 결정과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노력이 막을 유일한 수단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버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극 체제의 왕초 미국 그리고 그 꼬붕 일본이 조선에 무조건 만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굴복했거나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만입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정말 저들이 진정한 대화를 원했다면 이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그 이듬해 열렸던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결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애초에 약속한 대로 새로운 국가 관계를 수립하고 관계 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배 세력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래서 그때 평화를 얻어오지 못한 국가로 일어나는 것이고 가자지구도 좀 더 부드럽게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험악한 꼴로 시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만과 중국의 전쟁 위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리아 반도 전쟁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제국주의 탓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점 더 우리는 각인하고 각자의 처지에서 피나는 노력을 할 때만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군 철수투쟁본부 이창수 공동대표님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윤석열 취임 후 이 나라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3개월이 지난 후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이 주도하는 핵무장, 북침, 한미연합 전쟁연습과 일본 놈들까지 끌어들여 확장된 한미일 북침 전쟁연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대결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해결은커녕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미국 놈들이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애초부터 식민제국이 아닌 피해국을 점령한 일이나 남과 북 우리 민족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분단대결 정책을 강요하며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남과 북 종족끼리 이간질과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와 봉쇄 등 노골적인 간섭 중단은 물론 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탄압과 국정 운영이라고는 1푼도 능력이 없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미국놈 몰아내고 사주평일 이룩하자. 비전협정 필요 없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무기장사, 안보장사, 점령 미군 쫓아내자! 친미, 친일, 외세 추종, 윤석열 불이 타도하자! 이것으로 전 72차 시국기도회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